또 우리 오늘 얘기할 게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 이거 뒤에 쳐야지. 아 여기 자 일단 패너님부터 침착하고 일단. 이거 또 왜 이래? 괜찮아. 침착하게 해봐. 침착하게. 왜 이래? 그래, 괜찮아. 이럴 때가 있어. 반대로 돌려야지, 반대로. 반대로 돌려야지. 아니 진짜. 자, 정신 차려. 집중해. 네. 자꾸 문제를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편안하게 평소처럼 그냥 이럴 수도 있는 거다. 어수선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평정심을 유지하고 좋은 정보를 또 드린다. 이런 생각으로 잘 안 돼도 오케이. 이런 날이 있어. 이렇게. 바로 갈까요? 나대지 말는 거야. 나대지 말래? 그건 아니잖아. 상처받아. 나대지 마가 뭐야. 진짜 방송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게. 그럼. 나대지 말래니까. 또 뭐 그래. 시작. 토트넘 골드 기자가 아. 이 시즌이 끝나고 네? 풋볼 런던의 골드 기자가 네네. 이제 그 토트넘의 어떤 끝나고 이제 평점 같은 걸 다 매겼어요. 그래서 골드 기자가 어떻게 평점, 주간도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평점을 매겼고 어떻게 또 분석을 했는지와 또 패노님의 또 그 생각도 한번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골드 기자 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간략하게 주요 선수들만 얘기하고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 최고점인가요, 손흥민 선수? 네, 손흥민 선수는 네. 10점. 10점. 네. 제가 간략하게 이제 그 골드 기자의 분석을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손흥민 선수 10점 만점을 매겼고, 그리고 토트넘이 손흥민을 필요로 할 때 그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를 했다. 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최고 시즌 보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주 많은 공격 포인트를 따냈다. 정말 대단한 공헌이다라면서 10점. 그렇죠. 네, 최고 평점, 팀 내에서 최고 평점을 매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음. 그 쿨루셉스키랑 벤탄쿠르예요. 네네. 클롭세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9점. 네. 9점인데 빅매치에서 기억에 남는 골들을 기록했고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토트넘 생활을 했다. 22살이지만 잉글랜드에서 완전히 팀을 바라보고 있고 케인과 손흥민에 의해 득을 보고 있던 팀보다 콘테의 최전방 3명이 훨씬 더 균형 있게 보인다. 영구 이적 전에 다음 시즌까지 임대할 것으로 보이고 더 좋아지기만 할 것이다. 라면서 9점. 그리고 벤탄쿠르. 벤탄쿠르. 그는 프리미어리그 생활에 대한 훌륭한 소개로 토트넘으로 왔다. 중원에 침착한 존재감을 가져다줬고 호이베르를 밀어줬고 그의 팀 동료들은 팽팽한 상황에서 그를 신뢰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로운 리그에서의 삶에 계속 적응하면서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위대로 살펴보면 일단 콘테가 9.5, 예. 손흥민이 10점. 음. 그 다음이 쿨루셉스키와 벤탄쿠르가 9점이에요. 네네. 그 다음이 근데 케인. 그리고 놀라운 게 8.5점인데 케인, 다이어, 로메로입니다. 다이어가 다이어가 8.5점. 들어갔어? 네. 골드 기자가 다이어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뭐 로메로나 케인은 뭐 인정하는데. 네. 그러니까 다이어의 평가는 이런 거지. 뭐 예. 초반에 그 이달의 선수에 또 노미네이트 한번 되고 그랬다. 그러면서 뭐 생각보다 괜찮은 활약 펼쳤다. 이러면서 8.5점. 케인하고 로메로와 동급으로 그랬어요. 케인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 점수야 뭐 8.5 후하다 치고 풋볼 런던이니까 또 후할 수 있잖아. 골드 기자 입장에서는. 근데 케인하고 다이어를 같은 급에 놨다는 게 나는 조금 그렇죠. 조금 그리고 이제 어색합니다. 케인은 뭐 초반에 좀 안 좋았다. 뭐 뭐 요런 이제 이야기고. 네네. 그 다음에 8점이 요리스, 벤 데이비스, 호이베르. 네. 근데 이 선수들도 다이어보단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네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5점에 산체스 스킵, 7점 모우라, 6.5점에 에메르송 세세뇽, 베르바인 도어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벤치 멤버들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조금 이제 우리 콘테 감독은 9.5점을 줬습니다. 9.5점. 뭐 당연히. 그래서 일단 손흥민을 10점 주는 건 누구도 이견이 없다. 당연하지. 네, 이견이 없는데 그 밑에로는 조금 이제 이 골드 기자가 이제 좋아하는 유형이 또 선수들 이제 기자마다 또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닐까? 뭐 개인의 사견이 들어간 분석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금 정해보자. 예예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잘한 선수 자 해주세요. 평점 10점. 평점 10점. 손흥민. 이거는 똑같네. 이거는 뭐 이견이 없죠. 네네. 단순히 이게 손흥민이 골든 부츠를 받은 게 아니라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4위를 못했다. 그리고 이제 누누 감독이나 콘테 감독이나 사실은 누누 감독 때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는데 네. 그때부터 잘했어요 손흥민은. 그래서 이번 시즌 내내 꾸준함이 사실은 이 손흥민을 평가할 때 아주 높은 항목으로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꾸준함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누누나 콘테나 역습 축구인데 역습 축구의 핵심은 결정력이거든요. 그 결정력을 손흥민이 보여줬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득점왕을 했는데 PK가 없는 득점왕. 그리고 뭐 공격 포인트도 이번에 신기록을 또 갱신하면서 예. 23골과 7개의 도움, 30개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뭐 케인과의 합작골 기록 달성. 41골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케인과 손흥민은 득점을 할 때마다 새로운 레전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손흥민은 이번 시즌은 리빙 레전드가 되는 시즌이었다. 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패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부츠를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 수상 기록뿐만이 아니고 팀적으로 봤을 때도 네.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진짜 4위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게 중요한 때문에 거지. 팀 전체로 봐서도 손흥민은 당연히 가장 위에 있을 선수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늘 이제 평가가 있을 때 예. 선수 평가할 때 뭐 트로피를 빼고 순수 실력으로만 평가해야 된다. 순수 실력 도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건 또 조금 잘못됐다 봐요. 음. 결국엔 트로피를 들어야 되고 결과물을 가져와야 그 그렇습니다. 실력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 요인이 당연히 돼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이 골든부츠뿐만 아니라 4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럼요. 평가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 골든부츠를 받았는데 팀이 유로파리그를 나가. 그러니까. 이러면 그냥 중위권 에이스예요. 근데 챔피언스리그에 올려놓으면서 자기 스스로 이 팀을 챔피언스리그권 팀으로 올렸다는 그 성과가 그렇죠. 있어서 더 고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평점 10점 과감하게 줄 수 그렇죠. 있는 거지 사실. 네. 그래서 이번 네. 시즌 손흥민은 정말 뭐 10점이 아까울 정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9점부터는 조금 골드 기자랑 달라. 아까 이제 9점에 다이어 벤탄쿠르와 벤탄쿠르와 클롭세스키를 넣었는데 네, 근데 벤탄쿠르? 제 생각에는 벤탄쿠르는 클루셉스키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 9점 이제 두 번째 공신 정도는 케인과 클루셉스키. 그럼요. 왜냐면 이제 케인이 초반에는 사실 안 좋았어요. 그건 분명해. 근데 케인이 없었다면 사실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를 더 빛나게 해준 선수는 케인이다. 그리고 케인을 왜 못 빼느냐? 케인이 이번 시즌에도 4,250분이에요. 예. 소화를 한 타임이. 그리고 팀 내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플레이 타임을 기록했습니다. 골키퍼보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케인을 이게 내보낼 수가 없는 거야. 이 팀에서 케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선수를 뺄 수가 없어. 골도 골이지만 네. 밑으로 내려와서 공 지켜주지 또 역습할 때 뿌려주지. 그렇죠. 난 진짜 축구 잘하는 것 같아 케인은. 그러니까 전반기에 부진을 했음에도 예. 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케인은. 그리고 이제 뭐 케인이 전반기에 부진했지만 후반기에 또 살아나면서 전반기에 14경기에서 한 골 한 도움이었거든요. 네. 근데 후반기에 23경기에서 16골과 8도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게 36경기를 선발로 나왔어요. 36경기. 그리고 예. 앞에 두 경기도 그 이적 사가 때문에 한 경기 안 나오고 그 다음 경기는 이제 교체로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것만 빼면 36경기에서 계속 선발로 나왔단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부상도 없었어요. 심지어 이번 시즌에. 그래서 그 중에 35경기가 또 풀타임. 이번 시즌은 정말 철광왕처럼 그렇습니다. 플레이를 했고 이제 그만큼 토트넘에서 케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케인은 손흥민 다음으로 그렇죠. 이 팀에서 가장 공헌을 많이 한 선수다. 자, 지금 저희가 뭐 출전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토트넘이 결국에는 또 챔스에 가서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케인의 백업도 정말 절실하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EPL 베스트 11 이제 이번 시즌 꼽을 때 네. 누구나 손흥민과 케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이 이번 시즌 뭐 전반기에 못했지만 후반기에 참 잘했다. 그래서 여전히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수다. 그렇습니다. 라는 걸 입증을 했죠. 자, 이제 케인 9점 네. 그리고 또 똑같이 준 게 이제 클룹세스키. 음. 이거는 골드 기자와 맞네요. 클루셉스키는 뭐 후반기만 뛰었지만 이 선수가 없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흥민처럼 이 선수가 없었으면 4위 못했습니다. 좀 마지막 그리고, 후반기 퍼포먼스는 그리고 손흥민을 아주 많이 도와준 선수죠. 이 선수가 8개의 어시스트인데 그중 5개가 손흥민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만큼 역습할 때 이 모우라가 하지 못했던 그 불안정한 플레이를 이 클루셉스키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줬다. 네. 그래서 클루셉스키를 통해서 역습을 하는 게 아주 긍정적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면은 만약에 클룹세스키가 아니라 모우라였으면
3위도 못했고 네. 내가 볼 땐 손흥민 선수 득점왕도 못했을 것 같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생각을 하면 쿨루세프스키도 정말 반 시즌이지만 네.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겨울 이적 시장에 와서 그때 미쳤거든요. 대박 쳤을 때. 그것만큼 퍼포먼스예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만큼의 퍼포먼스라서 충분히 9점 줄만하다. 네네. 아, 자, 그리고 이제 8점에 로메로, 호이비에르, 요리스를 꼽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골드 기자가 꼽은 건 세 번째 공헌도가 다이어, 로메로, 케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네 번째 공헌도 하는 선수가 호이비에르, 요리스, 벤데비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르다. 이 팀에서 특히 호이비에르가 가지는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럼요. 왜냐면 중원에서 이 3-4-3 쓰잖아요. 근데 중원에서 2명이란 말이죠. 근데 이 2명이 당연히 중원 싸움에서 조금 지칠 수 있는 인원 구성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흥민이나 클루셉스키도 미드필더의 유형은 또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원 싸움이 아주 좀 힘든데 호이비에르가 경기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불안해질 때도 있었는데 호이비에르가 이번 시즌에 3,986분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팀에서 두 번째. 케인 다음으로 많이 뛰었고 호이비에르를 이렇게 계속 뛰게 했던 이유는 호이비에르도 뺄 수 없는 자원이란 거예요. 그럼요. 중원에서 그렇게 싸워주는데. 호이비에르 빠지면 이제 윙크스 들어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이비에르가 이번 시즌에 팀 내에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것 때문에 알 수 있고 호이비에르는 다음 시즌도 사실은 주전으로 나가야 되는 선수다. 호이비에르가 있으니까 그래도 저 중원 싸움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그리고 이제 호이비에르만큼 잘했던 선수 8점 로메로. 로메로 인정이지. 로메로는 또 인정이죠. 그 에메르송이 다 뚫리는 걸 다 가봐해주고. 맞아요. 예, 뭐 부상이 좀 아쉽긴 하지만. 부상이 사실 아쉬워서 조금 출전 시간이 적은데 그래도 로메로가 부상 이외의 시간에 나왔을 때 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었죠. 이번 시즌에. 정말 반다이크와 리디거 이 정말 이번 시즌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수비수들의 꿀리지 않을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예. 일단 오른쪽 라인이 뭐 빌드업이 불안하다. 에메르송, 도어티 패스 잘 못한다. 이럴 때 로메로가 나오면 확실히 다르고. 그렇습니다. 로메로가 심지어는 중원 싸움도 도와주고. 박스까지가 공격 그 박스도가. 그만큼 이제 로메로가 너무너무 잘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로메로도 이 팀에서 정말 큰 역할을 수행했다. 로메로는 이제 다 좋은데 약간 이제 부상 관리하고 약간 그렇죠. 이제 그 애국심이 너무 세다. 그것만. 그런가. 애국심이 좀 세. 조금만 줄여주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로메로만큼 잘한 선수 평점 8점에 또 요리스 꼽아봤어요. 골키퍼. 예. 요리스는 발밑은 조금 불안해요. 여전히. 그래서 그럴 때마다 실점 약간 불안해. 할 것 같은 장면들이 나오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스가 이번 시즌에 승점을 가져온 경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슈퍼 세이브. 전방에서 손흥민이 골을 넣는다면 후방에서 승점을 가져오는 건 요리스다. 네. 특히나 로메로가 안 나올 때 다이어 산체스 이 수비 라인 얼마나 불안했어요. 특히 누누 감독 때 그때 요리스가 엄청나게 막아대면서 승점 1점이라도 가져왔거든요. 예. 그런 게 쌓여서 4위를 이제 확정한 거기 때문에 요리스의 그 슈퍼 세이브는 여전히 최고다. 그리고 이제 클린시트 순위가 이번 시즌에 3위예요. 요리스가. 예. 그러니까 알리송과 에데르송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데 첼시의 맨디 골키퍼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맨디 골키퍼가 네이션스컵에 차출되기도 했지만 이 첼시의 그 수비진과 토트넘의 수비진을 비교해보면 비교하면은 더 요리스가 대단히 잘한 거지. 비교해보면 요리스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발밑만 좀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압박 같은 거 들어올 때 너무 보는 사람도 되게 불안하니까. 맞아.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선수는 이제 그때 이제 다이어가 나와야 된다. 아까 전에 이제 골드 기자는 다이어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렸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다이어가 이 정도 수준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 그리고 벤 데이비스 그리고 스킵 뭐 여기에 대해서 벤탄쿠르까지 한 7점 정도. 한 7점 정도. 예, 한 예. 그다음 이제 공헌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 같은 경우는 콘테가 온 이후에 정말 잘했죠. 그러니까 막 정말 잘한 건 아닌데 누누 감독 때 그 이달의 선수에 한번 노미네이트가 됐어요. 그때 논란이 많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골드 기자가 요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번 그 초반에 이번을 이달의 선수에도 노미네이트 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이어가 무슨 이달의 선수가 돼? 그리고 그때 누누 감독 때는 사실 좀 운이 좀 좋았죠. 3연승을 한 게 사실은 조금 운이 좋았어요. 네네. 그 슈팅을 엄청나게 먹었는데 그 슈팅이
이상하게 좀 안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다이어가 초반에도 사실은 잘한 건 아니었고 콘테 감독 때는 그래도 콘테 감독이 수비 라인 이 3백을 사용하면서 다이어의 수비 범위가 좁아졌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름 평균 정도는 해줬고 그런데 여기서도 수비 범위가 너무 좁아. 그러니까 다이어는 이제 네. 뭐 장점이 있죠. 뭐 킥도 좋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카바에를 해줘야 되나 수비수의 기분이. 맞아. 다른데 뚫리면 가줘야 되는데 볼 때마다 느낀 건데 그 못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슈팅 때려도 뒤로. 범위가 너무 좁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뛰쳐나가거나 그러니까. 커버를 했을 때 이게 뚫리는 게 자기가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좀 겁나나 봐. 그래서 이제 그 맨유 전에 호날두가 중거리 슈팅할 그러니까 때 그때도 앞으로 나와줘야지. 그게 대표적인 장면이었죠. 네네. 호날두가 볼 잡았는데 다이어가 막아줘야 되는데 분명히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앞에 있는데도 계속 뒤로 물러나고 있어. 그게 조금 범위도 네. 좁고 좀 느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이어가 툭 콘테 감독 때는 평균적으로 준수하게 치면. 했지만 그럼요. 다음 시즌에는 후보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 네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벤 데이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벤 데이비스도 이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는 좋은 활약을 펼쳤죠. 왜냐하면 이 누누 감독 때는 풀백을 쓰기엔 스피드가 좀 약해. 네. 센터백을 쓰기엔 피지컬이 약해. 애매했는데 콘테 감독의 3백에는 풀백과 중앙 수비수를 다 되는 선수가 이 3백 라인에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는 정말 준수하게 잘해줬다. 네. 그리고 심지어 시즌 막판에는 벤 데이비스 때문에 실점을 안 한 경기들이 한 2경기 정도 있어요. 특히 리버풀전 같은 경우. 몸으로 벤 데이비스가 막 막았잖아요.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막판에는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래서 뭐 다이어만큼의 활약도를 보여줬다. 그리고 이제 뭐 스킵이나 벤탄크루도 마찬가지인데 스킵 같은 경우는 부상이 아쉽다. 부상이 아쉬운데 전반기에 참 잘했어요. 잘했죠. 이 선수는 이제 토트넘형 캉테가 될 수 있다. 네. 그래가지고 뭐 계속 부상이 이제 길어지니까 지금 토트넘 중원 무너질 때 스킵 언제 오냐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의료진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좀 아쉬웠습니다만 일단 뭐 기본적인 실력이나 이런 거는 뭐 돌아온다면 토트넘에게는 굉장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맞아요. 선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벤탄쿠르도 마찬가지인데 네. 벤탄쿠르도 와서 정말 준수하게 해줬죠. 근데 이 벤탄쿠르가 뭐 초반에 막 왔을 때 패스도 좀 뿌려줄 줄 아는 것 같고 수비도 참 잘하고 적극적으로 뛰어주고 했는데 이 선수도 사실은 잘해주긴 했고 좀 준수하게 해주긴 했는데 네. 요 이제 골드 기자가 9점을 준 것과 달리 그건 아니지. 저는 벤탄쿠르의 이 한계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클럽세스키만큼의 이제 임팩트는 없었고 그리고 벤탄쿠르가 우승권을 도전하기 위해서 토트넘이 생각을 한다면 벤탄쿠르는 그냥 준주전급 선수 정도로 그렇죠. 좀 데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이게 이 최정상 우승권을 노리는 팀을 이제 생각해봤을 때는 패스도 좀 애매하고 수비도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그게 유벤투스에서도의 평가였어요. 육각형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근데 잘할 때는 이 육각형이 되니까 어디서든 잘한다. 이런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벤탄쿠르는 뭐 그 정도 평가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또 리그에서 우승 경쟁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챔스에서도 더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사실 이제 벤탄쿠르 같은 경우는 조금 딱 주전급으로 내세우기는 조금 약하죠. 그렇죠. 뭔가 이제 스쿼드가 약하죠. 우승권 팀의 스쿼드로는 네. 조금 아쉽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어티, 베르바인, 산체스, 모우라를 함께 꼽으셨어요. 네. 요 선수들은 이제 요 선수들은 못하진 않고 팀에서 이제 후보 자원들이잖아요. 썼어. 조금. 근데 요 선수들이 팀에 도움이 된 자원들. 막 잘하진 못했지만 네네. 팀에 적절하게 도움이 됐다. 도어티 같은 경우는 누누 감독 그리고 콘테 초반일 때 완전 배제를 당했죠. 잘 못하니까. 근데 콘테 감독이 이 선수를 전술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오게 썼더니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에메르송을 제치고 주전으로 도약했는데 그때는 뭐 그때도 막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팀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에메르송보다 훨씬 낫지. 훨씬 낫다. 네, 훨씬 낫지. 그리고 베르바인 같은 경우도 야, 사실 이거는 진짜 극장골이지. 극장골. 네. 그게 아주 임팩트가 컸고 그리고 이 콘테 그 손흥민이라는 너무나 큰 산이 있어서 못 나온 거지. 나올 때마다는 그래도 준수하게 해주고 여기저기 다 뛸 수 있고 또 베르바인도. 그래서 이제 후보 선수 백업의 역할은 충분히 해줬지 않았나.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 베르바인 골이 없었으면 토트넘 못 올라갔던 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맞아요. 그 진짜 완전 그 경기 진짜 최고의 경기였어. 그래서 그 베르바인도 그 정도 이제 임팩트는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산체스가 사실은 욕을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백업 자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정도면 잘한 거다. 준수하다 이 정도면. 네. 로메로의 백업 자원이라 생각하면
백업이 로메로 없을 때 나와서 음. 실점도 많이 안 하고 심지어는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도 했어요. 네. 그래서 산체스가 득점해놓고 그거 아세요? 산체스 월클 표정? 알지. 세레모니도 안 해. 알지. 내가 거만해. 난 이 정도 할 수 있는 선수야. 그런 느낌을 해. 근데 벤치 자원 정도면 이만한 선수가 또 없다. 아, 그렇다. 그래서 요 정도 한 6점 정도 네. 받을 정도의 활약은 하지 않았나? 쏘쏘잘 뭐. 모우라도 마찬가지. 모우라? 그러니까 모우라가 모우라는 10점 가야지. 왜? 매너 나오네. 나 모우라 왜 이렇게 낮게 본 거야? 모우라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9.3 정도는 줘야 된다. 케이크로 잘했다. 쓸데없는 소리 죄송합니다. 이어가 주시죠. 그럼 다이어도 9점 줘야지. 골키퍼한테? 아무튼 이제 모우라도 사실은 이제 주전으로 좀 많이 밀렸어요. 네, 많이 밀렸죠.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는 좀 거의 이제 교체로 나왔는데 경기 감각을 그래도 잘 이제 열심히 살려놓으면서 필요할 때는 나와서 그래도 쏠쏠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소트넘 같은 경우도 모우라에게 바라는 점이 좀 창의적인 플레이, 드리블 끌고 올라가서 경기 안 풀릴 때 그런 거였는데 좀 미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드리블 하는 맞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모우라도 이제 떠날 가능성이 참 높죠. 예. 하지만 모우라가 이제 백업 자원으로 좀 이제 완전히 좀 돌아선 이후에도 그래도 그냥 쏠쏠하게 해줬고 특히나 이 전반기에 누누 감독 3연승 할 때 그때 모우라가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긁히는 날이었어 모우라가 그 세 경기가. 그래서 드리블을 하면 아무도 못 막아.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 안 풀 때 그런 걸 또 바라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후반기로 그런 경기도 있었고 안 이제 됐었죠. 후반기에는 이제 주전이 아니었으니까. 클럽세스키가 또 너무 잘했고. 예. 그래서 뭐 벤치 자원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았다. 네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의 뭐 좀 쏘쏘도 안 되는 좀 화나는 그런 거지. 조금 이제 여기부터는 나가야 되는 자원들. 이제 5점 정도는 제가 에메르송 세센용 레길로 윙크스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에메르송 세센용 레길로는 윙백이잖아요. 이 윙백 자원들이 이번 시즌 토트넘의 문제였고, 그럼요. 그 문제는 이 선수들이 기대만큼 너무 못해줬다. 너무 못했다. 세센용은 그 막판에 꽤 했는데 그래도 기대보단 못했다. 에메르송은 너무 사실 에메르송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뭐 더 이상 비판하지 않고 다 아실 겁니다. 에메르송. 그리고 윙크스도 마찬가지. 윙크스. 윙크스는 이제 나올 때마다 창의적인 패스 한 방, 요거 기대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버풀전에 윙크스 들어가니까 웬 윙크스야? 이랬는데 윙크스가 마지막에 또 킬패스 한번 넣어줬어요. 네네. 이제 그런 거 한번 믿고 기용하는 건데 공을 너무 끌어. 그런 거 믿고 기용하기에는 윙크스도 이제 좀 팀을 떠날 때가 좀 됐다.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아예 기여를 못한 선수. 탄강과 로든, 골리니, 힐, 알리, 로셀소. 네네. 이런 선수들은 이제 거의 기여를 못했다. 라고 보고 최악은 1점. 은돔 안 나왔네. 은돔. 당연하지. 은돔은 프로의식 자체가 망했다. 아. 그리고 이 선수는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가성비가 안 좋아. 비싼데. 네. 주급은 분명 케인만큼 받아요, 이 선수. 네네. 케인 손흥민만큼 받아요. 근데 그 모어컴하고 할 때였나요? 지고 있는데 걸어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분노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은. 이미 콘테 감독이 눈에 벗어났고 이 선수는 이미 그 경기를 끝으로 왜 비싼 거야 진짜. 토트넘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레비의 유일한 5점이지. 그렇습니다. 네, 그 은돔 살 때 야심차게 영입한 거였거든요. 그때 그럼 경쟁 붙었는데 그 경쟁 붙을까봐 심지어 웃돈을 주고 막 사왔어요. 예예. 근데 조금 은돔은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거 당연한 모두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골드 기자가 이제 9.5, 콘테 감독 9.5점을 매겼거든. 패너가 생각하는 콘테 감독 몇 점? 10점. 만점. 손흥민이 없었으면 4위 못 갔잖아요. 콘테 없었으면. 콘테 없었으면 그건 너무 당연하지. 4위 못 갔다. 너무 당연하지. 콘테 없었으면 토트넘은 6위나 7위 했을 거다. 네. 순위만 두세 단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콘테를 보면서 이 감독이 진짜 세계적인 명장이구나. 네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심지어 선수단은 비슷했고 겨울 이적 시장에 자기가 픽해서 사온 거잖아요. 결국엔 그 선수들을 다 전술에 녹여냈고 그러면서 이 팀을 4위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콘테 감독은 토트넘의 행운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공감하실 텐데 저는 한 1점 정도 깎아야 된다. 왜? 너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상성이라는 게 너무 뚜렷해서 축구를 보는 축구팬 입장에서 어쩔 땐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 그럴 브라이튼 그런 브렌트포드라든지 그거는 한 1점 정도는 깎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래도 뭐 그래도 콘테 감독, 잘했다. 콘테 감독 때문에 아주 올라간 잘했다. 거지 뭐. 아주 잘했다. 저는 예.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아 그럼요. 감독은. 예. 뭐그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끼리 또 음. 평점 이렇게 좀 매겨봤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